네, 두 분과 오늘 시장의 또 마감을 잘 정리해 봐야죠. 내일 또 준비할 수 있을 텐데요. 먼저 종목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세 가지 종목 중에 현대로템부터 보도록 하죠. 예전에는 현대로템 하면 철도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났다면 이제는 좀 색이 달라졌어요. 군용 다족보행 로봇을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데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요? 두 분의 현대로템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보도록 하죠. 오로 일치가 되었습니다. 현대로템의 매력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요새 뭐 본업 보면은 핫하게 좀 3개 정도 있는데 네. 이제 레일 솔루션이랑 방산 쪽이랑 에코플랜트 한 3개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 계속 주목받고 있는 산업들을 현대로템이 다 영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뭐 지난해부터 레일 솔루션 쪽이 이번에 들어서 이제 흑자로 전환을 했어요. 전체적으로 실적도 괜찮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314억 원이 나왔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99.4% 급증한 부분들, 매출액도 7,858억 원, 10%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이 철도 쪽으로 해가지고 독일의 크노르브렘즈와 최근에 700억 규모의 경전철 부품 계약을 체결을 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수주 잔고가 꾸준하게 쌓이고 있는 점들이 긍정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방산 쪽으로도 폴란드 K2 전차 수출 계약들, 그리고 지난 4일에 에코플랜트 쪽으로는 오사카 가스와 수소 동맹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사업 쪽으로도 적극적으로 산업을 계속 늘리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 정현 아나운서님께서 소개해 준 것들이 24년도까지 대테러 작전용 다족보행 로봇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업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좀 네트워크를 다변화하고 있고 실적적으로도 수주 잔고 꾸준하게 쌓이고 있는 부분들 긍정적으로 매수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로템에 대해서 오 주셨습니다. 정말 갖고 있는 매력도가 많네요. 그래서 두 분 모두 일치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신세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우려를 불식시키는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왔어요. 그런데 얘네 실적 잘 나왔대, 너 살래라고 하면은 살까 말까 좀 고민이 되는 대표적인 종목이 신세계가 아닐까 싶거든요. 두 분은 사시겠습니까? 안 사시겠습니까? 의견 주시죠. 네, 오로 일치가 되었습니다. 방승지 실장도 신세계를 매수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일단 수면 위로 실적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네. 어떻게 보면 부자들의 돈을 지금 다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코로나가 심각해지고 다시 한번 심각해지고는 있지만 사실상 그래도 사람들이 나와서 활동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종목들에 대한 이런 수급들이 좀 들어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뭐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해지 그리고 리오프닝 수혜를 많이 받은 기업이잖아요. 뭐 멜공 이슈와 그리고 최근에 그 스타벅스 가방 네, 이슈가 또 있었지만 단기적으로 맞아요. 일단 작용하고 선반영은 완료가 되어 있는 지금 주가 흐름인 것 같습니다.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꾸준하지는 않지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인의 순매수가 일단 확인이 좀 되고요. 현재 주가 위치 자체는 되게 부담스럽지 않은 위치라고도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신세계는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분은 사실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장기로 장기로 모아가는 전략들로 대응을 하실 텐데, 리포트를 좀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유통 쇼핑주 잡게 이제 인플레이션 해지와 그리고 판가 전이 수월한 부분도 체크가 되고, 그리고 하이엔드 상품의 안정적인 실적 견인 등 그런 내용들이 좀 긍정적인 내용들이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업종 퍼 같은 경우에도 지금 9.33 그리고 현재 뭐 7.06인데 12개월 선행 PER은 5.57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업종 대비 저평가 매력도 높아질 예정이라고 보고, 그래서 저는 좀 중장기적으로 모아가는 관점이 어떨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모아가자라고 했습니다. 신세계의 경우에도 사실 그 코로나19라는 그 시기에 네. 명품 수요가 좀 늘어났고 또 특히나 네. 백화점 내에서는 의료 수요가 받쳐주면서 실적이 나쁘지 않았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플러스 알파를 위해서는 면세 사업이 좀 많이 살아나야 될 텐데 네. 요거는 아직도 기미가 좀 덜 보이나요? 뭐 최근까지 환율이 계속 높았기 때문에 면세에 대한 매력도가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이제 실적으로 이제 까보고 나니까 생각보다 이 개별 관광객에 집중을 한 부분들, 그리고 온라인 면세에서 매출이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세계에 대해서는 그래도 두 분 모두 다 O라는 의견 주셨고요. 마지막 세 번째 OX 보도록 하죠.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오늘 LG 디스플레이의 주가도 좀 주목이 될 만한데 혁신 기술로 업황 위기를 극복할까요? 아니면은 뭐 디스플레이 그 업황에 기대를 해볼까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보죠.
여기서는 OX 의견 나뉘어졌습니다. 기성화 대표는 LG 디스플레이를 안 사는 이유, 그러니까 좀 지금은 좀 보류하겠다. 그 네.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전체적으로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 부정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 시장 점유율을 보면 지난해 33.2%였습니다. 그래서 2위를 기록을 했는데 2004년도에 일본을 따돌리고 1위를 계속 독점을 해오다가 최근 들어서 17년 만에 현재 왕자를 내줬습니다. LCD 디스플레이 부문이고요. 1위 자리는 당연히 41.5%의 중국이 현재 차지를 했습니다. LCD가 이제 밀리면서 주력으로 삼겠다고 했던 OLED 시장 쪽이었는데 이쪽도 현재 아직 중국의 사정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들을 조금 보수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OLED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 2016년도에는 한국이 98.1% 점유율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82.8%까지 내려간 부분들이 있고 중국이 1.1%에서 16.6%까지 점유율이 늘어났거든요. 해서 디스플레이 업종 전반에 걸쳐가지고 중국이 계속 점유율을 높여 나가고 있는 부분들을 지금 매수 시기로는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드리겠습니다. 반대로 방승재 실장은 LG 디스플레이에 대해 조금 더 좋게 보자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다면요? 일단 아나운서님이 LG 디스플레이를 좀 좋아하신다는 걸로 제가 듣기는 했는데 금세 제가요? 전문인데. 그래요? 누가? 그 손PD 그랬습니까? 네, 손 팀장님이 말씀을 해주셨던 게 기억이 살짝 그분 났어요. 말은 들으면 안 돼요. 네. 저는 이제 사실 저도 뭐 장기적으로는 X를 말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네. 아무래도 지금 전방 수요가 좋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지금은 단기적으로 수급만 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시장에 꾸준히 나온 이런 악재들이 선반영되어 있는 그러한 주가 흐름을 보여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수요가 많이 줄어드는 바람에 재고가 늘어났다라는 그런 이슈들도 있고 그렇지만 외인과 기관은 좀 점진적으로 매수를 하는 모습들이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 리포트를 좀 찾아본다라고 하면 22년 연결 실적 기준으로 해서 적자 전환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는 부분이 있고 지금 뭐 외인과 기관의 저가 매수를 뭔가 특별하게 이유를 뭔가 설명할 길은 사실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지난 분기 생산 차질이 좀 발생했던 이제 애플량 노트북 패널 공급 정상화와 그리고 아이폰 14에 대한 신제품 출시 효과로 IT양 패널 그리고 OLED 패널 출하량이 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좀 돼서 어느 정도 손실폭은 축소하겠다. 그렇지만 지금 들어온 이런 흐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어제 좀 좋은 경제 지표가 발표가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반도체주들 부터 해서 성장주에 대한 그런 주가 흐름들이 최근에 안 좋은 흐름을 이어오다가 강한 상승을 좀 보여주는 또 그러한 상승들이 오늘 이러한 상승을 좀 불러일으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다방면으로 지금 뭐 패널이라던가 그리고 휴대폰, 뭐 지금 폴더블 폰 쪽은 안 좋기는 하지만 네. 긍정적인 모습들이 앞으로 보여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1월 달 고점 기준으로 반토막 난 뒤에 일단 시장 뭐 상황 호전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일단 확인이 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실적 개선에 대한 내부 정보나 뭐 리포트를 뭐 미리 우리가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라고 하면 수급과 추세에 대한 접근만 좀 유효할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이 방송 이후에 만약에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온다라고 하면 보유 기간을 조금 더 늘려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의견은 좀 나뉘어졌는데 오늘 저희가 마침 또 수급 화이트 시간에 LG전자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오늘 LG전자가 뭐 새로운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좀 주가 상승이 크게 나오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LG 디스플레이보다는 지금 LG전자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있는 편인데 기성화 대표, 말이 나온 김에 LG전자가 오늘장 왜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지 이 종목의 분위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유독 장대 양봉이 거래를 수반하며 나타났거든요. 맞아요. 10만 원대를 다시 돌파하는 모습들이 나와가지고 최근 뭐 수급이 좀 크게 붙었는데 뭐 제가 알기로는 장중에 조금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스웨덴이라든지 이 네덜란드 쪽, 유럽 시장 쪽에서 국내 LG전자라든지 LG 디스플레이가 판매하고 있는 가전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유럽 시장 쪽에서 조금 인정을 받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 LG 뭐 OLED TV, 뭐 에보 제품들이라든지 프리미엄 쪽 TV 시장 그리고 LG가 판매하고 있는 가전 제품들이 지금 유럽 쪽에서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중국보다는 이제 유럽 쪽에서는 이제 한국 국내 매출들이
LG전자라든지 LG디스플레이가 지금 견조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을 때 중국이 계속 점유율을 세계 시장 점유율을 높아가는 부분이 조금은 수급에는 부정적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이제 LG전자라든지 LG디스플레이 쪽에서 유럽 시장 쪽으로 조금 충분히 공략을 해준다면 성장 가능성 충분히 있겠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지금 10만 원을 좀 급등을 돌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추격 매수는 조금 자제를 해보시고 분할로 조금씩 모아 나가시면 조금 긍정적인 흐름 보실 수 있겠다 정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G전자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두 분이 직접 고른 오늘의 마감에 사는 종목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마지막에 저희는 한 종목을 산다면 이 종목에서 골라보겠습니다. 키워드는요. 만년 신흥 강자다. 그리고 삼형제. 삼형제는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딱 그 그룹 안에 딱 3명 있죠. 맞습니다. 그렇죠. 네, 거기 삼형제고. 근데 만년 신흥 강자는 좋은데 좋지 않은 이름인 것 같고 약간 만년과장 느낌이지 않아요? 네, 비슷합니다. 네, 지금 키워드를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까요? 종목을 한번 네. 바꿔볼게요. 어떤 네. 종목인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형제는 셀트리온이었고요. 신흥 SEC. 정말 그 말풀이대로 만년 신흥 강자예요? 아니면 그 신흥 SEC 때문에 그렇게 지은 건가요? 최근까지 2차 전지 흐름 굉장히 좋은데 네. 2차 전지 부품 주중 중에서 가장 최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이버에 2차 전지 최저평가라고 치면 신흥 SEC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가지고 왔고 이게 이제 업력은 조금 오래됐습니다. 다만 이제 경쟁사인 상신 EDP에 조금 밀려가지고 계속 저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좀 소외되는 종목을 조금 관심 있게 보고 있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 싶고 주로 사업하는 것을 보면 원형 배터리 그리고 각형 배터리에 들어가고 있는 안전변, 세이프티 장비 제조업체입니다. 주로 캡 어셈블리라든지 CID라고 하죠. 커런트 인터럽트 디바이스 그리고 스트립 터미널이 주력 제품입니다. 각형이라든지 원형 전지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부품이기 때문에 최근에 전방 산업인 핸드폰이라든지 전기차, 전기 자전거까지 두루두루 산업에 쓰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CID 부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을 조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장치가 배터리 안에서는 이제 배터리가 과전류가 발생하게 되면은 저항이 높아져서 전류량 자체를 줄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 압력이 계속 커지게 되면 이 CID 장치 자체가 끊어지게 되면서 전진의 양극을 분리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해서 전류를 차단하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력이 높아지면 이 CID 벤트가 열리면서 내부에 가스를 배출하면서 폭발이라든지 과열, 화재 사고를 예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장마 비 굉장히 많이 와가지고 차량 침수들, 전기차들 침수됐을 때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도 계속 나왔었거든요. 맞아요. 이런 부분들을 이 CID 부품이 충분히 해칭을 해줄 수 있다라는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공장은 지금 국내, 중국, 말레이시아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비중이 70% 이상이고 이번에 캐파 증설이 이루어집니다. 월 1,490만 개에서 올해 말까지 1,950만 개까지 캐파 증설을 할 예정이고요. 주로 고객사가 삼성 SDI입니다. 그래서 SDI 최근 실적도 괜찮고 지금 SDI가 개발 중인 4680 원통형 배터리 지금 양산이 시작되게 되면 신흥 SAC 실적도 과거 대비 큰 폭으로 성장할 수 있겠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SDI에서 헝가리 공장 증설 라인이 다시 가동이 될 거고 여기에 따라서 각형이라든지 원형 배터리 부품의 매출 증가폭 커질 거고 구조적으로 CID 증설 효과가 가시적으로 3분기부터는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21년도에 보시면 작년에 이제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 전환 우선주를 조금 발행을 했습니다. 규모가 한 1,000억 원 정도가 되는데 이 주당 가격을 보시면은 발행 시기점에 주당 74,700원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주가가 그 뒤로부터는 한 4, 5만 원대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종가부터 54,000원까지 밴드에서 매수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1차적인 목표가를 이제 주당 가격이었던 74,700원까지로 설정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때부터는 지금 물량 소화가 나올 수가 있고 차익 실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회장 지분보다도 많은 한 33% 비중이기 때문에 해당 가격까지 올라왔을 때는 충분히 차익 실현 매물들 74,700원쯤에서 나올 수 있겠다라고 예측을 해서 1차 목표가는 74,700원으로 하고 손절 라인은 48,000원입니다. 과거 주가 흐름 보시더라도 48,000원 이하로 지금 떨어진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해당 부분 밑으로 내려가면 손절보다는 조금 비중 확대의 측면에서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신흥 SC 목표 주가는 74,700원, 손절가는 48,0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만년 신흥 강자라고 하는데 진짜 신흥 강자가 되겠죠. 이 종목 눈여겨보도록 하겠고요. 삼형제 중에서도 대장 셀트리온을 꼽았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실적 때문일까요? 그렇죠. 뭐 실적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고 셀트리온 따라서 가지 않을까 나머지 종목들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일단 5일 이제 2분기 실적 발표에서 네. 매출 자체가 굉장히 또 잘 나왔죠. 매출액 5,960억 그리고 영업이익 1,990억 원을 기록을 좀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해 1, 2분기 상반기 매출액이 1조 1,500원을 기록을 했다라는 뉴스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 앞으로의 실적이 굉장히 좀 중요하겠지만 이 기세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올 말까지 2조 클럽 가입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좀 보이는데요. 셀트리온의 이제 바이오 시밀러 품목 자체가 유럽에서 지금 굉장히 견조한 흐름을 좀 점유율을 좀 확보하고 있고 그리고 램시마가 미국의 공급량을 좀 빠르게 확대를 하면서 시밀러 부문 매출 자체가 굉장히 큰 폭 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트록시마, 허주마 등 주력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유럽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그리고 항암제 시장에서도 안정적인 점유율을 지금 확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3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출시 효과를 매출 증가에 좀 기여할 베그젤마 그리고 유플라이마 그리고 램스SC가 있는데 베그젤마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에 유럽과 미국에 또 출시 예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23년 7월에는 미국의 유플라이마 그리고 하반기에는 이제 램시마 SC가 미국 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계획이다라고 좀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내년 미국 시장을 좀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인 이러한 시밀러 제품 출시가 예정이기 때문에 셀트리온의 이러한 주가 흐름 그리고 이러한 매출 흐름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23년 신제품 출시 우리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이슈가 이미 올해부터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지속적인 모멘텀이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 시밀러 이제 기업 같은 경우에는 미국, 유럽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굉장히 좀 잘 나오고는 있지만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사업에 뛰어들고는 있지만 사실 국내에서 활약하는 경우가 좀 적습니다. 가격 경쟁력이 어떻게 보면 이 시밀러사의 최대 강점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약가 제도와 같은 이러한 어려운 환경, 이러한 내수 환경 자체가 좀 발을 붙잡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해서 이러한 제도 개선이나 이런 이슈가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 좀 더 좋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중장기적으로 지금 좀 주가가 좀 높아 보이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전 지금도 아직 좀 저렴한 구간이 있지 않을까? 일단 먼저 잡아보자 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21만 원 제시해 드리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25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그 미친 15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셀트리온과 함께 신흥 SC에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한번 수급도 볼게요. 오늘 외국인이 다시 또 하루 만에 매수로 시장에 들어왔고요. 양시장 모두 1% 넘게 오르고 있는데 먼저 기성환 대표, 기관 쪽에서의 매수매도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기관으로 먼저 볼게요. 네,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방승재 실장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셀트리온 그리고 이 세진중공업 3개 정도가 있습니다. 우선 포스코 케미칼 먼저 보시게 되면은 5거래일 연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최근에 수급 흐름 긍정적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어떤 대표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가 또 2차 전지이기도 하고 최근에 미국과 중국과의 어떤 마찰이 계속 심해지고 있습니다. IPEF라든지 치포에서 중국이 계속 배제되는 부분들 여기에 어떤 반사 수혜로 국내 2차 전지 양극재, 음극재 회사들이 반사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계속 시장에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양극재 그리고 음극재 재료를 자체 조달할 수 있는 기업들이 또 포스코 케미칼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확보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양극재에 필요한 어떤 니켈이라든지 리튬을 자체 조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주가에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지금 2분기 이후부터 실적에 대한 기대감 계속 확대가 되고 있고요. 바이오시밀러 공급 계약 규모가 1분기 대비해서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부분들 유럽 시장도 1분기 대비해서 계속 견조하게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교체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형성이 되고 있는데 바이오시밀러는 기존에는 유사성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해서 바이오 특성상 세포라든지 배양 조건이라든지 정제법의 차이가 있어서 오리지널 의약품과는 별개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교체 가능 바이오시밀러가 허용이 되면 유사성이 아니고 동등성을 입증을 받을 수가 있는 부분들 해서 대체 처방도 가미하고 대체 처방도 가능하고 점유율 확대도 점점 유리해질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진중공업은 현재 10거래일 연속 매수 나오고 있습니다. 박스권 상당 라인 돌파하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고 실적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또 현대중공업그룹의 LPG 선박용 화물창 납품량이 2023년도까지 상승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도 상위 종목으로 보시면 SK텔레콤입니다. MSCI 지수에서 지금 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일진머티리얼즈 4거래일 연속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SKC 더불어서 대표적인 동박 관련주로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증설 투자하고 있는 부분들, 캐파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은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외국인의 수급도 좀 빠르게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카카오게임즈 1,966억 원의 규모의 유상증자 이슈가 또 있었죠. 그리고 블록체인 플랫폼 보라의 신작 게임 출시에 대한 그런 계획도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순매수가 조금 확인이 됩니다. 지금 가상화폐 시장도 어제 이후로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게 더 이슈화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지만 심텍이나 이제 LX 세미콘에 대한 흐름도 좀 보이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전일까지만 해도 지속적으로 순매도를 이어왔지만 오늘은 뭔가 CPI 이후에 뭐 이제 순환매가 좀 들어온 모습도 좀 보이는 것 같아서 뭔가 큰 중장기적인 그런 자금보다는 단기적인 자금들이 좀 들어온 모습이 보입니다. 심텍이나 LX세미콘 모두 이제 반도체 기업의 공매도가 지금 계속적으로 증가했던 이슈들이 있었고 그리고 미국 반도체 기업의 수요 부진 이러한 악재들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가 지금 주춤하는 모습이었다. 오늘 좀 강하게 좀 올라오는 모습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순매도 종목으로는 삼강 M&T 차익 실현 쪽 부분으로 좀 확인이 좀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인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폴더블 폰에 대한 뭔가 좀 실망감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빠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시호가 구간에서는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빨간불을 켜고 있고요. 코스닥이 1.4% 넘게 오릅니다. 마감 동시호가 함께하셨습니다.